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신당의 지지도가 각각의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이 모처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통합의 대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거기에서 가려내서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통합 과정에서 우리의 눈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통합의 과정이 국민께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오직 진심과 선의가 통합의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통합이 한국 정치의 대변화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4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양나무 아래서 답근을 고쳐쓰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후보자로 나서서 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상 개입 사건도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가 선거판에 투입한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선거 포기 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4대 악 척결을 비롯해 최근 폭설과 AI 피해 등 심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할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이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 포기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마를 말렸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마저 의심받으면서 그를 대놓고 격려하고 지원했다고 하니 놀라운 따름입니다. 이뿐 아니라 취임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낙하산 공공기관장까지 중도 투입시켜서 여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거를 위해서라면 시급한 민생도 공정한 선거 관리도 공공의 이익도 모두 다 내다버리는 박근혜 정부의 아나무인식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난다는 경칙도 지났는데 국민들의 민생은 여전히 겨울 왕국입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삶을 내려놓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는 상태,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할 만큼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 이것이 2014년 국민 행복 시대를 사는 우리 서민들의 삶입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은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결국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되어버려서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등을 떠밀고 있는 꼴입니다.
기초연금은 민주당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 복잡한 준비 없이 여야 합의만으로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5조 2천억 원의 예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20만 원은 어느 어르신들께는 목숨과도 같은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돈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만나 합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며칠도 못 가 오락가락하는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을 두 채 가진 집주인의 세금 대책만 있을 뿐 집 없는 서민의 서름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헛발질만 반복하는 무능한 경제팀 때문에 서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급생활자들의 14벌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기도 합니다. 공급생활자들의 한숨소리가 도처에서 들립니다. 2013년 연말정산에서도 추가 납부세액은 총 2조 원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슈퍼 부자들의 명품 지갑과 금고는 지켜주면서 공급쟁이 주머니 털어서 모자란 세금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서민 중심의 정교한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어 보입니다. 민생은 나날이 힘겨워지는데 박근혜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민생 중심주의 통합신당이 앞장서서 민생의 답을 찾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이상입니다.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은 국민을 더 큰 혼란과 고통만을 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금융정보 유출에 이어서 신용카드 복제까지 가능한 1,200여만 건의 카드 단말기 해킹 사건, 또 KT 가입자의 고객정보 유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당국의 태만과 무능이 초래한 끔찍한 재앙적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전시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직 인생을 뒷전으로 한 채 선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방선거 전략 대책 사령부로 전락한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청와대를 이름을 선거대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인생 우선의 정치,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정대신과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 문제의 논의와 해결을 위해서 해당 상임위 대책을 요구합니다. 국가기관 증거위조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서에는 국정원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정원을 개혁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기도 현장의 호텔벽에 국정원이라고 피로 쓴 글자 흔적도 황급히 지워졌다고 합니다. 진상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일도 맡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호텔 벽면에 피로 쓴 국정원이라는 글자는 지울 수 있겠지만 국정원 증거 조작의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건만이 검찰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국민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미혹들을 지울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검만이 국민이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진상규명 방안이고 해법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방통위가 이번 주 중 종편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야당,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문자 그대로 합의제 규제 기구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은 심사위 구성 자체를 친분 있는 외부 인사와 또는 정부 여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야당과의 논의가 아닌 부실과 불공정, 가중 심사의 모든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이런 공작적 기도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종편을 봐줄 때가 아닙니다. 종편에게 필요한 것은 봐주기가 아닌 진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엄격한 재승인 심사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은 눈을 부릅뜨고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정원 본부가 중국 문건 위조를 결정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했으며 직원 내지 협력자가 위조 문건을 만들어서 이 영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목에서 발견된 주저근으로 볼 때 자살로 보이지만 그것을 시도한 이유와 경위는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김 씨가 언제 왜 입국했는지, 국내 연고가 있다면서 왜 숙소를 옮겨 다녔는지,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국정원으로부터 감시와 압박을 당하진 않았는지, 벽에 혈서는 왜 남겼고 누가 왜 바로 지웠는지, 현장 통제는 누가 하는지, 유서는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왜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 단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또 김 씨는 조선족인지 화교 출신으로 북한에 살다 탈북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국적으로 북한에서 살다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의 이 영사를 포함해 다수의 국정원 상하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는 간첩 조작과 문서 위조에 대해서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싶었다면 영사관의 문서대장을 확인하고 영사들과 핵심 인물을 초기에 조사하고 중국에 문서를 보내 검증을 받았다면 금방 끝났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을 끌면서 입맞출 시간을 벌어줬고 쉬운 문서 검증조차 질질 끌면서 일부러 천천히 그렇게 비껴나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치인지 묻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새 정치를 하려면 먼저 침묵을 깨야 하고 진상규명을 지시해야 하고 다음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여당은 정보위 법사위를 즉각 소집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새 모녀가 죽어도 국정원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C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한 사장에 이어서 권재홍, 이진숙, 백종문, 김철중 등 김재철 체제에서 공영방송 MBC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해 도로 김재철 시즌2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공영방송 체제는 청영방송 시스템임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재철을 비호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철 2기를 만들어서 이명박근혜란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고 현 정권이 MB의 공영방송 황폐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권이 언론을 사유했던 과거 정권의 말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MB에 대한 국민의 무시와 냉정한 시선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초 여성 대통령을 맞이했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떳떳하게 맞이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기대감보단 실망감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 2017년까지 10만 명의 여성 인재표를 확보했다며 미래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장관과 정부 의원의 여성 의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여성이 전체 장차관급 72명 중 4명으로 5.5%에 불과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여성 비율은 13%, 노무현 정부의 21%가 비교해보면 심각한 낙제점 수준이며 OECD 국가들의 여성 장관 평균 비율인 24.9%와 비교해도 박근혜 정부에 여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약속했던 대선 여성 공약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나 아빠의 달,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등 이르면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고 했던 주요 공약들은 논의조차 안 된 상황이며 기대를 모았던 미래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도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했던 저소득층 영아의 분유와 기저귀 지원 예산, 고위험 인사부 지원 예산도 박근혜 정부가 전액 삭감했으나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며 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획기적인 여성 정책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성경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조사 대상국 136개국 중 111위로 지난해 108위보다 3계단이 하락하고 현재 대한민국 성경차 수준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등 아랍 국가 같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정책을 펼쳐주시고 실종된 여성 정책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AR 발생과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최초로 AI가 확진된 이후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고 인근 농가를 포함해 761만 마리를 살처분 매부를 하는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된 가축 평가의 80%를 보상하는 상황에서 3번까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보상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는데 이는 AI를 농가 책임만 전가하는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반농업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출하를 앞두고 AI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의 경우 역학 조사하는 이유로 이동통제, 출하통제라면서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일선 농가의 하소연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류 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유통 판매 상인들도 중소기업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보증 역시 최대 5천만 원 이내를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상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이 떡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농가 피해 구제책 마련과 가금류 유통 판매 상인들에 대한 절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자살 밀란을 막아야 합니다. 송파구의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채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30대 남성은 취업난과 생활고에 결국 목숨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울산에서는 생전에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전기세를 못 냈으니 대신 내달라는 말을 남기고 생활고에 고민하던 40대 남자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의 원인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치면 식당 일을 잠시 쉬었다가 치료받고 복귀하는 게 불가능한 사회,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도 돈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재기할 수 없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벼락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연일 이어지는 사건에 이 모든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정작 박근혜 정부는
정부 당국의 숭숭 뚫린 복지 대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 주민센터가 알았더라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국민의 무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모녀 사건을 억지 춘향으로 새정치와 엮어 교묘하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의 통합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함 때문입니다. 이 비정함에 국민들은 자신의 목숨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더 큰 자살 빌란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부정수급 색출에만 골몰하느라 방치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삶을 보편적 복지로 지켜내야 하는 이것이 통합신당이 해야 할 첫 핵심 과제입니다.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지방의원 출마 신청자들의 면접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 문자입니다. 이번 도의원 출마를 신청한 김인종 씨가 자기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의 수원 제7선거구에 도의원 출마를 신청한 김인종입니다. 본인이니까 본인 실명을 공개합니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오자 새누리당 영통당협은 지난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도의원 출마자 15명과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과 함께 광교산 산행을 마치고 영통당협 사무실 밑에 있는 아라리오 토속 안정식에서 오찬을 나누고 오후 2시 30분부터 출마자 개인 면접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개인 면접은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주관하였고 000 당협위원장과 000 사무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그 다음날 2월 24일 오후 3시경 그 사무국장의 전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새누리당 수원 제7선거구 도의원 후보는 A 후보와 B 후보 경선으로 결정됐으며 김인종 후보는 임종훈 비서관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000 국회의원과 임종훈 비서관이 합의해서 000 위원장이 시장 후보로 새롭게 될 것 같은데 김인종 후보는 선거대책 영통 책임자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저의 공천 배제 입장에 대하여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확정 방침을 보면서 저의 소견을 우선 영통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어기면서 내놓은 것이 명실상부한 상향식 공천제입니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은 청와대 비서관이 심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기야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을 면접 심사하고 시장 후보도 국회의원과 논의해서 정해서 대통령께 올린다면 그것도 상향식은 상향식이겠습니다. 만약 이 도의원 후보가 한 문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위반일 뿐 아니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를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노조 발언이 일찍 끝났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통감해준 것 같습니다. 청년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청년 자살률들이 대체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청년 자살률은 여전히 또 빠져갑니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2위와 크게 차이나는 길입니다. 참으로 심각하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해서 주위를 둘러봐도 손 내미는 사람 찾을 수 없어서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제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결코 거짓 공약이나 침묵으로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며칠 꽃샘 추위가 심통을 부립니다마는 봄은 오고야 말 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를 구현해서 우리 사회에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분들을 우리 정치가 절망의 그런 분위기에서 끌어올려야 한다 하는 생각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